안녕하세요. 도시락TV의 정연혜입니다. 가을의 시작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름 때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인물을 조명하는 도시락TV 시즌2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하지 못하면 재산도 쓸모없다고 할 정도로 건강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죠. 여기 지역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협동조합이 있어 오늘 도시락TV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북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남구 이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도시락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강북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명성의원 이사장 김남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남구 이사장님과 함께 강북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북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김남구 이사장님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조합을 만들기 전에 이사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크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를 돌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강북권에 늘사랑 행복나눔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장 당국이, 그 다음에 국수 500인분 드리기, 그 다음 삼계탕 500인분 드리기 등등 많이 했고요. 저 김장 당국이 행사가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체험을 한번 해봤고, 그러면 한우리 봉사대라고 사단법인 한우리 봉사대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예요. 거기 가서 배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다음 프로복싱 협회에서는 그 요즘 복싱이 인기가 없어서 네네. 프로복싱 선수들이 상당히 배가 고파요.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봉사활동을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데 실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그 또 봉사활동을 계기로 또 지역 활동을 해오셨는데 봉사활동을 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 궁금해서. 제가 병원에 근무한 지가 지금 17년 됐습니다. 네. 17년 됐는데 주로 이제 투석병원을 이제 네네. 다니고, 그 직원으로 있을 때도 물론 집사람의 도움이 상당히 컸지만은 급여의 한 절반 정도를 주위에 투석 환자들하고 식사나 집에 뭘 부식을 사다 준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것부터. 네. 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어떤 봉사단체 가입해서 네. 그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와, 천사가 따로 없는데. 아니, 천사는 아니고 의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아, 네. 제 부모님을 제가 사실 제대로 모시지 못해봤기 때문에 네. 부모 삼아, 형님 삼아, 누님 삼아 이렇게 하던 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아까 그 프로 복싱 예. 그 활동에도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복싱, 하셨는데. 복싱협회 그 사람 아마추어 복싱협회인데요. 네. 프로 복싱 복사들이 아니니까 아, 상당히 네네. 배가 고파서 걔들 이제 대전할 적에 조금씩 도와주고, 네. 이제 뭐 가서 시상도 조금 다 해주고. 점점 이제 그렇겠습니다. 궁금해지는데 예. 복싱도 쉽게 접할 수는 없는데 혹시 복싱에 관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아니, 주위에서 이제 그 추천을 해줘갖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후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협력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도시락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강북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낯설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2017년 3월에 조합을 출범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고요. 네.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애인이나 투석 환자들도 2급 장애인이거든요. 2급 장애인인데 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거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가능 안 하고 쌀을 준다든지 뭐 부식을 대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조합원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조합원 중에는 소비조합원이 이제 일반적인 조합원들이고요. 그다음 직원조합원이 있고 봉사활동 지원 조합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 그 조합원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가지. 네. 그래서 일반적인 조합원들은 소비조합원이라고 가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석하시는 환자분들이 한 60여 명 계시고요. 지역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사분 10분하고 감사분 2분이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대의원 55명이 활동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층은 상관없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최소 조합원이 500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출범 3년 6개월 만에 550명 조합원을 모집하시고 또 출자금 1억까지 확보하셨다고 네네.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조합원을 모으실 수 있었는지, 네, 네. 어떤 또 의지가 있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이사님들하고 감사님들한테 이제 저하고 조금 안면이 계신 분들, 이 봉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제가 이제 발굴해서 네.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고 우리가 이 세선 문제돼 갖고 네. 한번 이렇게 발족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합의 조합원들 출자금을 장애인이나 그 소외계층 그러니까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최초에 만 원 한 번만 받고 안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조합원들은 5만 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나 감사들은 총 출자금의 10분의 1. 그리고 우리는 배당이 없는 거라서 네. 그 우리 이사나 감사님들이 많이 출자해 주신 분들에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와, 그러면 이렇게 일반 조합원들을 모으기 위한 예, 예. 개인의 노력, 막 예, 뭐 면대면으로 찾아가신다든지.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 단체가 몇 군데 있으니까요. 아, 네. 거기 다니면서 이제 설득하고 모일 때마다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어떨 적은 제가 식사 대접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내가 이렇게 출자금을 냈는데 나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냐. 네. 그 돈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하다가 다른 대학병원 가서 한번 진료받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 네. 근데 협력병원을 통해서 가면은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만 봐서라도 그 5만 원을 평생 동안 그 혜택을 받는 건데 우리는 또 건강 강좌를 또 열 계획이 있으니까 그 강좌에도 조합원은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예. 네. 이사장님의 정말 의지와 또 뭐 시간,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면 엄청난 정말 열정맨이셨던 것 같아요. 가부한 네. 칭찬이십니다. 네. 조합원 또 500명이 넘고 또 오랜 기간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총회를 또 진행하게 되셨는데 네네. 설립하기 전까지 또 3번의 총회를 진행하셨다고 또 네네. 3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좀 예, 예. 걸리셨는데 그 조합 인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네네. 상당히 까다롭고 특히 이제 그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불법이 없었는지를 먼저 네. 검색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설립하는 거니까 네.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네. 예, 예. 보통 이렇게 3년 6개월 그런 예. 시간이 좀 걸리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게 아니고 그냥 협동조합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의료 협동조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건소에 질의를 해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보건소에서 그 검열을 받아가지고 네. 그 통과가 안 되면은 그 조합이 무산된다고 엄청 이야기를 까다롭네요.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결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한 번 인가를 내면은 1년에 한 번 회계 정리만 확실하게 하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법대로만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6개, 26개인가 7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마지막 주자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이 됐고 앞으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더 이상 출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잘 살려야 되겠다. 제일 처음에 그 협동조합 총회를 한 번 하긴 했어요. 네. 한 번에 총회를 했을 적에 그때 350명 정도가 도봉구민회관에 모였어요. 대강당에서 모였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진흥하고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서류가 미비하다고 총회를 다시 해야 된다고 아이고, 나왔어요. 네. 정관도 바꿔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보완하는 시점이 상당히 힘들었죠. 밤 9시, 10시까지 서류 검토하고 맨날 그 이사님들하고 감사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총회를 하고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예. 그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엄청 이제 애쓰신 게 네. 쭉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조합을 구성하시면서 뭐
지금 다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요. 실질적으로 그 없는 사람한테는 10,000원 한 장이라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살짝 뭐 10,000원이란 돈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그 분들은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돈 10,000원이 없어갖고 조합에 가입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많지는 않지만 한 10명 정도는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게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 어떤 분들은 가입해놓고, 아, 나 이거 무슨 혜택 받을지도 모르는데 난 취소하겠어. 이래갖고 많이 애를 먹어서 설득하는데요. 네. 예. 네, 우여곡절 끝에 조합이 2020년 1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네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 소개를 이제 해볼 텐데 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조합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저희 사업은 그 타이틀에도 나오다시피 의료 사업입니다. 의료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소화기 내과 하고요. 네. 내과, 인공신장실, 피부관리실, 도수치료실, 제과방문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원스톱 의료 체계 서비스. 네. 그거를 도봉구안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이념과 같이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건실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고요. 또 소외된 거나 혼자서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끌어안아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념도 있고요. 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의 앞잡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과방문센터는 특히 이제 몸 불편하시거나 노령이신 분들, 치매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구청 소관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게 됐어요. 네. 이제 사업 중에 걷기 운동이나 텃밭 가꾸기 사업 이런 소소하고 재밌는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보시는 분들이 걷기 운동이 복지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궁금하시죠. 근데 네. 물론 뭐 저도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보통 요즘 분들이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간에 움직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돼야 되겠죠. 둘레길 같은데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조금 건강을 조금 유지하도록 해주면서 우리 그 간호사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네. 중간중간 건강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텃밭 가꾸기 같은 경우는 도봉산이나 이런 데 뭐 일일 농장이나 이런 거를 불화받아서 네. 그걸 조성을 해놓으면은 그걸 누구나 가서 봉사할 수 있게 하고 강북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의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명성의원 이름에 얽힌 사연이 있을까요? 노원구에 있는 도안사라고 있어요. 상당히 큰 절인데 되게 연이 닿아서 회자스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네. 발걸명 일성이라고 네. 이름을 지어주셔갖고 그런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명성의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병원 이름이 강북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명성의원이라는 그렇게 타이틀이 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설위원회에서 명성의원으로 바뀌면서 실내 인테리어 하는 기간이 한 2달 넘게 걸렸어요. 네. 우리 출조금 1억 넘게 나온 거 가지고 엑스레이 장비도 최신형으로 들렸고 침대도 이제 전동 침대로 바꿨고 네. 뭐 여기 안에 시설, 방음 시설 뭐 그런 것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장비를 바꿔야 되는 투석 장비를 바꿔야 되는 네.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열심히 해갖고 네. 바꿔서 쾌적한 의료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지금도 그 조합원을 모집하고 계실 텐데요. 네네. 그 조합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나요? 그걸 이제 굳이 금전적인 혜택은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대학병원, 우리는 그 3차 병원이고 네. 1차 병원에 2차 병원에 가실 적에 네. 빨리 가시고 수월하게 갈 수 있고 많은 혜택을 그 병원에서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절차를 조금 간소화할 수 있게. 간소화하고
만약에 내가 그 의료비가 없다. 네. 그러면 그런 큰 병원에서는 재단 자체에서 행하는 의료비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해드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서 보내드렸을 적에 그 대학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저도 이사장님하고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합원을 가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혹시 조합원 가입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조합원 가입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오셔서 할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 메일 주소로 네. 조합의 가입 신청서라고 있어요. 그걸 보내주시고 거기에 돼 있는 계좌에다가 입금만 시켜주시면 돼요. 거기다 이제 조합 그 가입 신청서에 다 기재를 하시고 다시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팩스로 보내주시면 하면 되고요.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그 조합 사무국이 4층에 있습니다. 네, 명성 의원. 네. 거기 4층에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하고 가까운 은행 가서 뭐 계좌 이체를 하시든지 그러면은 조합 가입이 되고요. 조합 가입하시고 난 뒤에 조합 증서를 드려요. 네. 증서를 드리고 의료비 혜택 지원은 사실 불가한 거거든요. 예, 예. 네. 그 조합원에 혹시 가입하는 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또 명성의원 4층에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병원 또 어떤 협동조합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스톱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외과를 없으니까 외과를 활성화하든지 그다음에 물리치료 쪽으로 해갖고 노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고요. 기존에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한 번 오시면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조합원들 같으면은 그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한 과를 하루에 지정하면은 한 과밖에 못 가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병원에 일단 오시면은 자기가 필요한 과가 두 과가 됐든 세 과가 됐든 갈 수 있는 병원.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고요. 지금 아직 미약해서 아직까지 포부에 그치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관계구청이나 뭐 이런 데서 협의를 받아서 이제 넓은 지역에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도시락 TV의 이제 공통 질문입니다, 이사장님. 네. 당신의 인생이라는 도시락에 딱 하나만 담으라고 한다면 김남구 이사장님은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인이나 소외된 계층 사람들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한테 봉사함으로써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사랑을 담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의 정말 따뜻한 마음 그리고 더 넘어서 그 의지라고 하는 걸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 명성 의원이 좀 그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어서요. 또 오늘 저와의 대화 좀 어떠셨을까요? 너무 좋았고요.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서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항상 주위에는 어렵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누구한테 두드릴 수는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우리 조합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상의를 해보고 많은 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으로 그분들을 조금 훈훈하게 살 수 있게 네. 할 수 있는 게 제 소망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이사장님 말씀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약간 풍요롭고 따뜻해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강북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남구 이사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강북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김남구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이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친구 추가를 눌러주세요. 다양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물을 조명하는 도시락TV 시즌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